명태균 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도 앞두고 있죠. 그런데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려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무려 7억 원을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식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인단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모으듯이 전부 오세요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수임료로 7억 원이라는 큰 돈을 제시하고도 변호를 거부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원로 법조인에게 동료들과 함께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린 내란죄를 변호하는데 부담을 느낀 탓입니다. 의견서 작성 등 실무를 맡을 경찰이나 검사 출신의 10년차 변호사도 찾고 있지만 역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오늘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입증계획에는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증인신문 등을 넣었고 증거 목록에는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CCTV와 방송사의 영상 등을 담았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비롯해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아도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의 배경에도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에 소극적이자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판단한 건데 이걸 내란죄 공소장에 아예 적시하는 방안도 검찰이 검토 중입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일인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월 3일 국회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재표결을 꼭 일주일 남긴 때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명확히 반대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분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가 아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그렇게 치부될 수는 없어요. 한 전 대표는 여당의 대표였음에도 계엄군이 최우선으로 체포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던 게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공소장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범죄의 전제 사실로 적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이유 중 하나로 김건희 특검법이 지목될 경우 결국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두 번째로 통보해놨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지만 딱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사실상 이 조사에 안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다시 석동현 변호사가 나서서 밝힌 건데 석 변호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의 문답으로 내란 혐의의 본질을 따질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노골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탄핵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공수처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으로 내란의 본질을 따지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폈습니다. 밀실이란 단어에 또 예민해 하실 것 같은데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좀 설명이 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을 밀실이라고 표현하며 탄핵 심판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계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탄핵 심판에는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를 과연 이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거냐는 그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다루는 재판은 졸속으로 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는 26일 이후 윤 대통령의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는 예고도 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네, 거듭 전해드리는 것처럼 윤 대통령은 수사든 탄핵 심판이든 제대로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오늘도 집배원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들고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우체국 오토바이가 관저 앞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전 9시쯤 집배원이 관저 앞 경호 인력에게 하얀색 소포를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5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를 2차례 수령 거부했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12일째 관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수사와 탄핵심판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 대학생 단체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을 관저로 등기 형태로 보냈는데요. 이 카드들은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법원이 지난 주말 관저 앞 시위를 허용하면서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소동도 있었다고요? 네, 오늘 법조인단체와 시민단체가 관저 인근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죄 수괴가 저 공간에서 아직도 체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촉구 집회가 열린 곳 바로 옆에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두 집회가 서로 비난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집회 사이에 울타리를 세워서 물리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네, 관저 앞 상황 정인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